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3조 달러짜리 사과. 주식에 관심 있는 애청자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애플이군요. 맞습니다. 박 PD 얘기처럼 애플 주가 이야기죠. 지난 1월만 해도 애플 주가 125달러 선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스멀스멀 그 이후부터 올라가더니 이제는요 180달러를 넘어섰어요. 덕분에 시가총액 3조 달러 재진입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애플 시총 지난해 초 처음으로 장중 3조 달러를 잠시 넘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영광을 다시 되찾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3조 달러가 얼마나 큰 숫자일까? 전 세계 GDP와도 비교할 수 있어요. 전 세계 GDP 순위 5위인 영국 GDP. 이것보다도 많은 게 3조 달러거든요. 와.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최근 애플의 주가 상승세 그 이유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예요. 예전에 박 PD도 한번 설명해 주신 바가 있는 비전 프로 덕분이죠. 하지만 비전 프로가 처음 대중에게 공개됐을 때는 우려가 더 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발표되는 날은 이게 떨어졌었는데요. 그 이후로 조금씩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됐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애플 주가 상승세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난주 공개된 비전 프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자면요. 애플에서 내놓은 혼합 현실 헤드셋이잖아요. 이 안경보단 좀 크긴 하지만 고글과 비슷하지만 이걸 쓰게 되면 눈앞에 컴퓨터 화면이 펼쳐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죠. 레디 플레이어 원.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네. 이 영화를 떠올리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 레디 플레이어 원에서는 주인공이 마치 스키 고글 같은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 세계를 모험하잖아요.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상현실에서 돈도 벌고요. 문화생활도 즐기고요. 친구뿐만 아니라 연인도 만들어요. 이 기기를 쓰고 서로가 사랑도 나누더라고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현실은 엄청 암울하거든요. 거의 디스토피아입니다. 하지만 이 기기만 쓰면 전혀 다른 그런 세계가 펼쳐지는 그 맛을 이 주인공들이 맛본다는 거죠. 비전 프로도 비슷해요. 이걸 머리에 쓰잖아요. 가상세계를 모험하는 것은 물론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하던 거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실 세계에서 가상의 창을 만들어 다양한 앱을 구동하고요. 글을 쓰거나 그림도 그릴 수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 마우스 대신 눈동자로 그리고 손끝으로 그리고 커서를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0m 크기의 화면을 키워서요. 영화를 IMAX보다 더 현실감 나게 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 이 작은 헤드셋, 이 고글만한 그런 헤드셋에 고성능 칩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가 12개나 박혀 있대요. 그리고 마이크는 6개. 따라서 주변을요, 실시간으로 이 헤드셋이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 이미지와 섞어서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애플 팀쿡은 이렇게 설명해요. 공간 컴퓨터다. 공간이 컴퓨터가 된다는 거죠. 실제로 비전 프로,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이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좀 들어봤거든요. 거의 공통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공간이 컴퓨터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이 현실처럼 다가온다. 라고들 전합니다. 이 때문일까요? 팀쿡이요. 비전 프로를 공개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썼거든요. One more thing. 이거 누가 했던 이야기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잡스가 했던 얘기 아닙니까? 맞아요. 잡스가 아이폰 처음 내놓을 때부터 꾸준히 이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 내놓을 때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만 더.
그 소개 문구를 이 팀쿡이 오래간만에 다시 썼더라고요. 그만큼 이 비전 프로도 혁신적이다 라고 강조했다라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팀쿡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비전 프로는 전혀 새로운 제품은 아니거든요. 닌텐도,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구글, 소니 이런 데서도 비슷한 제품을 이미 출시했었잖아요. 하지만 죄다 실패했다. 거의 팔리지가 않았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아, 그럼 쿡은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이거군요. 그렇죠. 아이폰의 영광을 이 비전 프로가 재현시킬 수가 있다. 아이폰의 계승자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믿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아이폰도요. 스마트폰의 원조는 아니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원조 IBM의 사이먼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 IBM이 내놓은 사이먼. 근데 이게 스마트폰으로 보이진 않아요. 찾아보시면. 근데 이게 스마트폰의 원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 쓰이는 대부분의 기술, 이거 기억나실까요? PDA라고 있었죠. 그리고 네. MP3도 있었잖아요. 이런 데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었잖아요. 즉, 아이폰에 들어있는 새로운 기술은 거의 없었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거든요. 그런데도 아이폰은 혁명을 일으켰어요. 왜냐? 기존 기술들을 잘 다듬어서 하나로 합친 그런 노하우가 애플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아이폰이잖아요. 비전 프로도 비슷하다는 겁니다. 비전 프로가 요번에 공개된 걸 보면 새로운 기술? 그건 별로 없는데?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미 개발된 기술을 그냥 가져다 쓴 거 아니냐? 라는 평가도 합니다. 다만 아이폰처럼 사용자들의 입맛에 맞게 잘 조합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죠. 이 때문에요. 비전 프로에 들어가는 제품, 부품 이것도요. 애플의 자체 제작은 거의 없어요. 다 외부 조달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이크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라고 하죠. 줄여서 마이크로 OLED. 요게 있는데요. 요게 기존 OLED와는 좀 달라요. 이 실리콘 웨이퍼 위에 유기물을 증착해서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마이크로 이런 이름이 붙어 있다는 거죠. 이 실리콘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서요. 올레도스라고 하더라고요. 이 올레도스, OLED에 온 실리콘. 뭐 이런 의미로 올레도스라고도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 처음 쓰인 게 아니에요. 비전 프로보다 먼저 이 올레도스, 그러니까 마이크로 OLED를 쓴 제품이 있어요. 엔리얼이라는 미국의 스타트업이 이 부품을 가지고 비슷한 고글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메이저 기업, 애플처럼 누구나 들으면 아는 기업이 이 마이크로 OLED를 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첫 영광, 이 마이크로 OLED 외부 조달이라고 했는데 그 영광을 누가 차지했을까요? 아, 왠지 디스플레이니까 LG 아니면 삼성일 것 같은데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니더라고요. 이 애플의 비전 프로 마이크로 OLED를 만든 곳은 아이고, 일본의 소니라고 합니다. 아, 그 이유가 뭘까요? 이 박 PD가 얘기했다시피 디스플레이에서는 가장 앞서가는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삼성과 LG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삼성과 LG에 한참 밀리는 이 소니가 가장 앞선 마이크로 OLED를 만들다니 좀 이상하죠? 하지만요, 소니는 OLED TV를 세계 최초로 사용한 회사더라고요. 그리고 현재도요, DSLR 카메라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는 이미지 센서 시장의 세계 1위가 바로 소니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도 있어요. 뭐냐? 비디오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아시죠? 네.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소니 거 아닙니까? 이 플레이스테이션도 이 플레이스테이션용 XR이라는 기기가 있거든요. 이게 비전 프로랑 조금 유사하거든요. 근데 이거 소니에서 이미 만들었어요. 따라서 마이크로 OLED 관련 기술에서 가장 앞서 있다라고 소니가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업은 이런 기술이 없는 건가요? 아쉽게도요, 아직 이 마이크로 OLED를 양산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지난해부터 SK 하이닉스와 함께 이 마이크로 OLED 개발과
양산 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도 올해 안에 파일럿 라인을 완공한다고 해요. 그리고 2024년부터 양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은요, 지난달 미국의 마이크로 OLED 업체인 이매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를요, 2,900억 원을 주고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뭐 이런 포석인 것 같아요. 게다가 RGB 기반의 마이크로 OLED 개발에 착수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거든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이게 소니가 만들고 있는 마이크로 OLED보다 진보한 기술이 탑재된 게 이 RGB 기반의 마이크로 OLED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삼성이 요거를 개발한다면 이 소니 거 빼내고 여기에 삼성 마이크로 OLED가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소니 하면 손흥민이죠. 아, 손흥민요. 예. 뭐 발음이 비슷하죠. 소니.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느냐? 이 비전 프로 뭐 가격 이슈 있다가도 다시 얘기하겠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 450만 원이 넘어가죠. 근데 부품 원가 전문가들은 190만 원 정도밖에 안 할 것이다 라고들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또 황당한 게 그 절반인 90만 원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 OLED더라고요. 이 소니가 90만 원을 샥 가지고 간다는 거죠. 전체 원가의 거의 50% 가까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냐? 다행히 우리 기업들이 납품하는 부품도 있어요. 비전 프로는 다른 MR 헤드셋과 달리 외부에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다른 기기들은 누가 이 헤드셋을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하는지 소통하기가 힘들죠. 하지만 비전 프로는 이 쓴 사람의 눈동자가 보입니다. 네. 이 쓴 사람의 눈동자가 보인다는 것은 서로 소통이 외부 사람과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반투명 디스플레이를 쓴 덕분이다라는 추측이 있었는데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이게 투명한 게 아니라 양면 디스플레이를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따라서 착용자는요, 비전 프로에 달린 아까 12개의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이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한 영상을 눈 깜짝할 사이에 이게 12ms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차를 두고 본다고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존 헤드셋과 달리 머리가 어지러운 게 적다고 하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바깥면에는 눈동자가 보인다고 했는데 이 착용자의 눈을 곡면 디스플레이를 이용해서 따로 표시해 준다는 거예요. 착용자의 눈 방향을 실시간으로 촬영한 거, 그거를 사진의 착용자의 얼굴 모습을 합성해가지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착용자의 눈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는요, 이게 합성한 화면을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착용자도 주변을 투명하게 보는 것 같지만 실제는 촬영된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고요. 재밌죠? 예. 근데 이렇게 재미있는 부품을 누가 공급하는 걸까요? 아, 요건 LG겠죠? 맞습니다. 이게 LG 디스플레이에서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왜 LG 디스플레이일까 봤더니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이런 데에서 계속 디스플레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해 왔었잖아요. 그 인연이 이 비전 프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비전 프로에는 이런 모듈도 들어간대요. 동작과 공간을 인식하기 위한 비행시간 측정 모듈. 이게 TOF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피사체에 광원을 쏜 뒤에 되돌아오는 시간, 뭐 레이더처럼요. 그리고 변형 정도 이런 것을 측정해서 거리, 입체감 이런 것들을 파악해주는 부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전 프로에 처음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뭐냐면요. 아이폰 12 쓰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13, 14 쓰시는 분들. 이 아이폰 최신 기종에는 이 비행시간 측정 모듈이 이미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누가 공급했느냐? 이거는요, 또 LG 이노텍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이 회사에서 이 비행시간 측정 모듈을 공급해 왔고, 이번에 비전 프로에도 동일하게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박쥐의 기술 베낀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박쥐 기술이랑도 비슷하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고요. 또 있습니다. 비전 프로의 또 핵심 AP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이거는 당연히 애플이 자체 개발한 걸 쓰죠.
근데 이 메인 연산 기능을 수행하는 M2라고 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센서 등에서 받은 정보를 빠르게 구현하는 역할을 하는 R1. 이런 게 이 AP에 같이 장착이 돼 있대요. 근데 M2에 들어가는 반도체 패키징 기판 이게 있는데 이거는 또 어디서 공급하느냐? 삼성전기가 공급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비전 프로의 중요한 게 아까 카메라가 12개나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이 카메라는 도대체 누가 공급을 할까? 소니일까? 삼성일까? LG일까? 근데 놀랍게도요. 코엘이라는 업체가 맡았대요. 근데 코엘이 놀랍게도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이요. 어. 이 코엘은 주로 아이폰의 전면 카메라 이거를 그동안에 공급해왔던 업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비전 프로의 카메라를 맡았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미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게 우리 정부를 통해 가지고 중국 부분 쓰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예. 근데 애플의 비전 프로에는 그냥 중국 부품이 들어가 있어. 이 찍소리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짜고 치는 고스톱일까요? 아, 둘 다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요, 이처럼 비전 프로 미국의 기술과 우리나라, 일본, 중국의 부품이 만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 프로가 아이폰만큼 혁명을 일으킨다면 진짜 아이폰의 계승자가 된다면 일본은 물론 중국 그리고 우리 기업들까지 수혜를 입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하죠. 비전 프로가 아이폰 혁명의 계승자가 진짜 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요, 넘어야 할 부정적인 인식들이 아직 여전하다고 합니다. 예. 일단 너무 비싸죠? 그렇죠. 이 가격 이슈가 가장 많이 거론될 거예요. 스키 구글처럼 보이는 기계가 무슨 450만 원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군데에서 쏟아지고 있죠. 실제로 이 비전 프로가 처음 공개됐던 지난 5일 WWDC 이 장면 보신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비전 프로 가격이 공개되자마자 이 환호성이 나올 줄 알았는데 객석에선 야유 소리가 나옵니다. 너무 비싸다. 아니 여기까지 온 분들은 대부분 애플 매니아일 텐데도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인가 벌써 이런 소식도 나오고 있어요. 이 프로 아니냐. 프로보다 더 낮은 버전 곧 나올 것이다. 즉 저가형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 이슈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림돌. 이 무게.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 데에서는 무게 이슈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비전 프로에는 무게 이슈가 꽤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비전 프로를 착용해 본 사람들에 따르면요. 이걸 쓰고 있잖아요. 광대뼈에 압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겁고 답답하다는 거죠. 특히나 이거 쓰고 있으면 공기가 잘 안 통하니까 덥잖아요. 눈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애플은요. 이 비전 프로에 초소형 선풍기도 집어넣었대요. 이 공기를 얼굴 아래쪽에서 머리 위로 순환시키는 그런 방법까지 썼는데도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시간 사용하면 이 디스플레이나 이 얼굴에 닿는 그런 쪽이 살짝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왜 선풍기를 넣어서 에어컨을 넣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큰 걸림돌은요. 이게 머리에 써야 한다는 거부감. 아니 이게 무슨 거부감일까? 근데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 마스크 쓰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은 잘 썼잖아요. 물론 난리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하지만 이 미국이나 서양 쪽은 다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 반대가 훨씬 더 셌었잖아요. 시위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얼굴에 뭐 쓴다는 거 되게 꺼리거든요. 특히 화장이나 머리 스타일까지 망칠 수 있는 이런 비전 프로를 쓴다.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예. 덩치가 크니까 배터리도 오래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배터리 이슈도 있어요. 이 비전 프로 완충한 다음에 쓸 수 있는 시간이 2시간 정도 요것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조 배터리 가지고 다니라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요. 네. 하지만 지금까지 거론했던 이런 단점, 뭐 이외의 단점도 있긴 하지만 이런 단점들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긴 하거든요. 특히 애플이라는 종교에 빠진 매니아들은 이런 단점 보이지도 않을걸? 물론 가격에 대해서는 야유한 사람도 있긴 했었지만 이게 저가형 나오면 그런 거 쏙 들어갈걸?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다른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비전 프로를 주목해야 되는 진짜 이유. 그게 뭐냐? 애플이란 이름이 지닌 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애플은요, 전 세계 다른 어느 기업도 가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시장을 여는 힘. 앞서도 잠깐 얘기 드렸지만 기존에 다 나와 있던 기술 그냥 하나로 끌어모았어요. 그래서 아이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애플이 연 거 아닙니까? 또 있죠. 스위스, 일본 시계 업체와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걸 누가 돈을 주고 사? 라는 비난까지 받았던 애플 워치. 이거를 통해서 스마트 워치 시장을 또 애플이 창조해냈죠. 더 나아가 이거 콩나물이야?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들었던 에어팟 있잖아요. 근데 이거 요즘 신세대들, MZ 세대들 사이에 필수품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라는 시장을 새로 창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따라서 이번 비전 프로도 꽉 닫힌 줄 알았던 메타버스 시장을 다시 활짝 열 것이다 라는 기대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시장이 진짜 열릴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야 출발이거든요. 게다가 애플이 과거에 시장을 열기도 했지만 모든 걸 열 건 아니거든요. 문을 닫게 한 것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핑. 핑 기억나시는 분 글쎄요. 계신가요? 이게요. 스티브 잡스가 핑을 공개할 때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라디오 등장 이후 가장 획기적인 솔루션이다. 2010년에 이 핑 공개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뭐냐면 소셜 뮤직 네트워크 서비스, 음악 SNS입니다. 아이튠즈, 아이폰, 애플 TV, 아이패드로 이어지는 막강한 디바이스를 무기로 SNS 시장까지 장악해보겠다. 이 페이스북과 맞짱을 뜨겠다라는 포석에서 내놨던 서비스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핑 들어보셨나요? 처음 들어봅니다. 벌써 사라졌어요. 페이스북 등에 밀려 곧 사라져버렸거든요. 애플이 숨기고 싶은 실패작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핑입니다. 제품이 나오진 않았지만 애플카도 실패작 중 하나죠. 근데 뭐 카에 대해서는 아직도 꾸준하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실패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다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무튼요, 이 비전 프로도 아이폰의 계승자가 될지 이 핑처럼 눈물을 핑 흘리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단점을 얼마나 빠르게 보완하는지 그리고 관련 컨텐츠를 얼마나 많이 공급하는지 이거에 따라 성패가 충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애플이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맨 처음 설명드렸던 3조 달러 영국의 GDP를 뛰어넘는 그 막강한 자본력에 시장을 여는 힘까지 애플이 갖추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실패할 것 같더라도 꾸준히 밀어붙이다 보면 쉽게 얘기하면 존버를 하다 보면 진짜 시장을 열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런 힘은 예. 전 세계 다른 어떤 기업보다도 세지 않습니까?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